기호 표시한 거니까. 자, 기호 표시는 이 전 페이지에 있는 기호 노테이션을 참조하고, 모든 옵션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경제학에서는 comparative statics라고 그래. comparative statics. 맞나 이거 스펠링? 아, 요새는 스펠링이 좀 헷갈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옵션 가격은 이런 변수의 영향을 받는데, 이 변수 가치가 올라갈 때 콜옵션 올라가고 풋옵션 가격 떨어지고, 이런 식의 분석. 옵션 가격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렇게 6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옵션 모형이건 간에 하여튼 옵션 가격은 이 6개 변수의 영향을 받는데, 이 6개 변수가 올라갈 때 옵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기호로, 이게 올라가면 콜옵션은 올라가지만 풋옵션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를 경제학에서는 이제 comparative statics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분석들 있잖아. 그러니까 부호로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커지고, 그런 식의 분석이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기가 참 쉬워요. 그죠? 콜 옵션, 풋 옵션 또는 뭐 유로피안 콜, 유로피안 풋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나오겠지만, 뭐 시험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테이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옵션 가격은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콜 옵션의 경우, 풋 옵션의 경우 내재 가치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콜 풋의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 더하기 시간 가치라고 그랬어. 풋 옵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9장에서 배웠던 거야. 근데 내재 가치는 뭐라 그랬지? 콜 옵션의 경우는 맥스 기초자산 가격 빼기 행사 가격, 지금 여기 나온 기호를 쓰면, 그러니까 요 의미는 뭐라 그랬어? 요 두 값 중에 큰 값. 풋 옵션은 이게 바뀐다고 그랬지. 내재 가치가 max k-s0, 0.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 k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재 가치야, 말하자면. 풋 옵션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재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콜이건 풋이건 그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핵심이 되는 가치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 오케이? 본질적인 가치는 콜이냐 풋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걸 말로 설명하면 뭐예요? 말로 설명하면 기초자산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이. 그게 콜이건 풋이건, 요게 제로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양수이면 항상 제로보다 크겠지. 음수면 제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콜이건 풋이건 핵심이 되는
콜이나 풋의 가치는 내재 가치인데 그 내재 가치는 기초자산과 행사가격의 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콜이건 풋이건 유로피안이건 아메리칸이건 요 둘의 차이가 내재 가치가 되는 거야. 그지? S0K 요거 요 둘의 차이가 요게 내재 가치고 요 둘의 차이가 나머지는 뭐야 이거 나머지는 시간 가치로 볼 수 있죠. 그지? 나머지는 부수적인 가치야. 본질적인 가치는 요거 두 개라고. 그런데 콜 옵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 투자를 하고 있죠. 그냥 세 번째 숙제는 무조건 콜이건 풋이건 근데 요새 주식시장 계속 오르대. 참 귀신도 여러분 저 글경 모의 투자도 지금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의 투자는 그냥 무식하게 배팅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의 투자니까 그러니까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냥 방향 정해가지고 배팅을 세게 들어가면 리스키한 종목으로 그러면 뭐 아니면 도지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쪽박이래 봐야 뭐 내 돈 아닌데 뭐 근데 상을 받으려면 대박이래야지 받잖아, 그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에 아마 실리콘밸리를 갔나 그럴 거야. 근데 1학년 때 1등한 애가 있어. 글경에서. 근데 걔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는 쪽박을 찼어요. 그래서 모의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의 투자는 리스키하게 해야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려면 근데 진짜 투자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진짜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하여튼 콜 옵션에 자, 여러분 지금 얘기가 또 조금 옆으로 가는데 콜 옵션은 만약에 우리가 옵션으로 모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기초자산 주가지수가 여러분 주가지수 옵션 가지고 투자하니까 올라간다고 요새처럼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배팅을 했으면 큰 돈을 벌었을까? 주가지수 콜 옵션을 샀으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 지금 사실 주가지수가. 그러면은 외가격 콜 옵션 같은 거 사가지고 매치를 갖고 있으면 요새 계속 오르면서 그게 내가격 외가격이면 싸다고 내가격 콜 옵션이 되면서 이제 값이 올라가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애매해요.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걸로 예상하면 지금 풋옵션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야. 근데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콜옵션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의 파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도 한 방 허를 찔린 느낌?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 근데 하여튼 자 콜이건 풋이건 하여튼 본질 가치 본질 제일 중요한 가치 내재 가치는 요거 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콜은 보세요. 콜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콜에서 재미를 보려면 S0가 K보다 커야 돼. 그리고 점점 더 커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S0가 커질수록 콜옵션 가격은 커진다고. 유로피안이나 아메리칸이나. 그렇지만 행사 가격은 S0-K잖아. K가 작을수록 콜옵션 가치는 올라가. 이 콜옵션이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콜옵션이라고 그랬잖아. 미래에 있는 아파트를 시장에서는 5억에 거래가 되는데 3억 주고 살 수 있는 권리. 그럴 때 그 3억이 행사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5억에 거래가 되다가 10억에 거래가 돼도 내가 3억 주고 살 수 있으면
이 아파트 분양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지. 응? 그걸 콜옵션으로 보면. 그 얘기는 뭐야? 5억 하던 아파트 가치가, 기초자산 가치가 10억으로 올라갈 때 콜옵션 가치는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3억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위례에 있는 아파트를 1억만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그 콜옵션은 더 값어치가 있겠지. 5억짜리 아파트를 행사 가격이 더 낮아졌어. 3억이 아니라 1억만 주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콜옵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왜 마이너스야? K가 올라갈 때 콜옵션 가치는 떨어지고 K가 떨어질 때 콜옵션 가치는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콜옵션은 S0-K가 커질수록 콜옵션 가치가 커지고, 그지? S0-K가 떨어질수록 콜옵션 가치는 떨어지고. 근데 이게 커지려면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면 되겠네. 뭐. 이게 커지려면 이게 커져야 되고 이건 작아져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콜옵션과 기초자산 S0는 같이 움직이고 콜옵션과 기초자산 S0는 같이 움직이고 반면에 행사가격과는 옆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정리되죠? 풋옵션은 반대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야. 기초자산을 행사가격만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받는 게 행사가격이야. 기초자산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싸구려를 주면서 미리 정한 행사가격을 받으니까 풋옵션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내가 그것도 헷갈리면 여러분 저 9.11 때 풋옵션 투자해서 대박 친 사람 얘기했죠. 500, 1400 올라가서. 9.11 때 주가지수는 어떻게 됐다? 폭락했다. 그렇지만 풋옵션 가치는 오른 거야. 그러니까 기초자산 주식과 또는 주가지수와 이 풋옵션 가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반대로 움직여.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죠. 풋옵션 가치는 K-S0 이 가치가 오를수록 풋옵션 가치는 올라. 그러니까 이게 오르려면 요건 떨어져야지.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 주가지수 풋옵션 가지고 배팅을 하면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풋옵션 가치는 올라가요. 왕창 떨어지면 왕창 오르는 거예요. 풋옵션 가치는. 반면에 행사 가격은 풋옵션 가치랑 같이 움직여. 행사 가격이 오를수록 풋옵션 가치는 비싸지는 거야. 행사 가격을 받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많이 행사 가격이 올라오면 내가 많은 돈을 받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로피안이건 아메리칸이건 풋옵션은 S0가 커질수록 작아지고 행사 가격이 커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풋옵션은 유로피안이건 아메리칸이건. 정리됐어요?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이 테이블은 그냥 기억을 해야 돼. 이걸 이해를 안 하고 기억을 하려면 굉장히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 게 아마 좋을 거야. 자, 이건 만기까지의 기간인데 유로피안 옵션의 경우는 권리 행사를 만기 이래만 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간이 길다 짧다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퀘스천 마크의 의미는 유로피안 옵션인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퀘스천의 의미는 유로피안 옵션인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다. 왜? 권리 행사를 만기 이래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메리칸 옵션인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아메리칸 옵션은 유로피안 옵션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일 포함해서 아무 때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유로피안 옵션은 만기에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져. 그러면은 아메리칸 옵션을, 유로피안 옵션을 갖고 있으면 권리 행사를 만기에만 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때 내가 아메리칸 옵션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져. 그거는 나한테 유리한 상황도 많아질 수 있고,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날들도 많아지는 거고, 동시에 권리 행사를 안 하게 될 불리한 상황이 형성되는 날들도 많아지는 거야. 그지? 만기까지 기간이 많아지면. 근데 나한테 불리한 상황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옵션은 권리니까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돼. 근데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날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요건 좋은 거예요. 따라서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때 콜이건 푸시건 아메리칸 옵션의 경우는 그 가치가 같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의 날들도 많아지고 불리한 상황의 날들도 많아진다. 근데 불리한 상황의 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권리 행사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유리한 상황의 날들이 많아지는 거.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유리한 상황의 날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아메리칸 옵션을 가진 경우 그만큼 더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콜, 아메리칸 푸드 옵션은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치가 커지게 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기초자산 주식의 변동성. 변동성이 커질수록 보세요. 유로피안이건 아메리칸이건 콜이건 푸시건 그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다 커져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옵션의 가치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옵션이라는 거는 변동성에 대한 배팅이다. 앞으로 시장이 더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옵션 가격이 다 오르는 거야. 콜이건 푸시건 유로피안이건 아메리칸이건. 그러니까 변동성 커지기 전에 옵션을 사뒀다가 변동성이 확 커지면 옵션 가치가 올라가니까 콜이건 푸시건 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 때 옵션 배팅을 미리 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되면 변동 상황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옵션 가치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걸 반영해서 쫙 올라가. 그러니까 그때 옵션을 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직전에 사야지. 직전에 샀는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박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안 하면서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면 돼. 근데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는 나한테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이 둘 다 같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불리한 상황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권리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유리한 상황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콜이건 푸시건 재밌죠? 변동성이 올라갈 때 쫙 옵션 가치가 그냥 다 올라가 버려요. 그걸 반영해서 유로피안 옵션은 권리 행사를 만기에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만기를 포함해서 이게 같이 커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도 많아지고 불리한 상황도 많아졌다라고 보고 그게 옵션 가격에 반영이 돼서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요거는 무위험 금리입니다.
무위험 금리가 올라가면 콜옵션은 같이 움직이는데 양의 방향으로, 풋옵션은 그 가치가 떨어져요. 이거는 왜 그럴까? 무위험 금리와 콜옵션은 서로 같이 움직인다. 콜옵션은 이거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deferred payment의 개념이야. 뜻은 뭐지? deferred payment. 자, 콜옵션은 일단 그 원리가 권리 행사를 하는 시점에 기초자산을 내가 받고 행사 가격을 주는 거야. 그지?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잖아.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행사 가격만큼 주고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하는 시점에 내가 행사 가격을 주게 된다고.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권리 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행사 가격이 내 호주머니 안에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 지금 금리가 높으면 아직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했어. 이 높은 금리로 권리 행사할 때까지 행사 가격만큼의 돈을 내가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을 나중에 권리 행사하면서 지불을 하는데 그게 디퍼드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기가 됐어. 콜옵션의 경우는 그렇다고. 헷갈리? 콜옵션에서는 내가 기초자산 이 경우 주식을 받고 행사 가격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는 시점이 미래 시점인 거야. 권리를 행사하는 그 시점에 돈을 주는데 그때까지는 이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금리가 확 올랐어. 그러면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이 높은 금리로 내가 이자 수익을 볼 수 있죠. 권리 행사할 때까지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바로 이것이 아직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하고 호주머니에 행사 가격을 쥐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의 경우는 금리를 올라간다는 사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과 금리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예요. 반면에 풋옵션은 어떻게 돼요?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거든.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권리 행사를 하는데 그 시점이 돼야지만 행사 가격을 내가 받고 내가 주는 게 뭐냐면 기초자산인 거야. 그러니까 돈이 풋옵션인 경우는 권리 행사는 미래 시점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풋옵션인 경우, 이거는 콜옵션인 경우. 풋옵션인 경우는 말하자면 deferred receipt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내가 돈을 받는데 풋옵션인 경우는 권리 행사를 하면서 그 돈이 행사 가격을 받는 거야. 그리고 기초자산을 내가 줘야 돼.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랐어. 아직 돈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게 일종의 그림의 떡이지. 그런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미래 시점에 가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이. 그래서 풋옵션과 금리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다. 콜옵션과는 양의 상관관계다. 금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배당은 현금 배당을 의미합니다.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을 주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주가야. 이게 시간이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50불이라고 그래봐. 주당 50불에 움직이다가 배당을 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걸
현금 배당 3불이라고 그러면 현금 배당을 준 다음에 주가는 47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딱 저렇게 안 움직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현금 배당을 줬을 때. 자, 그러면 보세요. 콜옵션의 경우는 현금 배당을 주면 콜옵션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콜옵션은 기초자산 주가가 오를수록 콜옵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랬지. 이게 콜옵션의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내재 가치라고 그랬잖아. 근데 S0가 오를 때 콜옵션 가치는 오르지. 근데 현금 배당을 주면 S0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그럼 현금 배당을 많이 주면 S0는 많이 떨어지니까 콜옵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현금 배당과 콜옵션 가치는 역의 상관관계야. 왜? 현금 배당을 주는 것만큼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케이? 풋옵션은 어떻게 될까? 풋옵션은 그 반대야. 현금 배당을 주면 S0가 떨어지는데 풋옵션의 경우는 그게 내가 파는 기초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더 떨어진 싼 주식을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풋옵션의 입장에 똑같은 행사 가격 받고 보다 더 떨어진 싼 거를 파니까 풋옵션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지. 가치가 올라가지.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이해하고 요걸 이해하면 제일 좋고, 설명을 했는데 좀 헷갈린다 그러면 요거 지금 동영상 녹음이 돼 있으니 다시 한번 보세요.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도 이건 외워야 돼.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 이게 하여튼 어떤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건 간에 주식 옵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게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주식 옵션의 경우는 이렇게 현금 배당 같은 게 더 포함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요 5개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지. 주식의 경우는 현금 배당 포함해서 6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어떤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건 간에 이 6개의 변수가 옵션 가격에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요 도표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질문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하나고, Comparative Statics가 하여튼 옵션의 성질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는 옵션이면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조건의 아메리칸 옵션은 같은 조건의 유로피안 옵션보다 그 가치가 커요. 왜 그렇지? 그렇지. 권리 행사를 유로피안 옵션은 만기일에만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일은 물론이고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같은 조건의 아메리칸 옵션은 콜이건 풋이건 같은 조건의 유로피안 옵션보다 그 가치가 더 크다. 같거나 크다. 같을 수도 있겠지, 뭐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등식이 깨지면 이제 이건 그 아비트라지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야. 이 부등식이 항상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등식이 깨질 때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걸 숫자를 집어넣어봐서 저 부등식이 깨지면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이건 소문자니까 유로피안 콜옵션입니다. 유로피안 콜옵션은 반드시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유로피안 콜옵션은 뭐라고 그랬냐면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유로피안 옵션이잖아요. 근데 만기일 가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상황에 달려 있어요. 근데 만기일 날 유로피안 콜옵션의 가치는 만기일 날 유로피안 콜옵션 가치는 이건 만기일 유로피안 콜옵션 가치야. 그러니까 만기일 기초자산 가치고 만기일 기초자산 주식의 가치. 그러면 만기일 날 행사 가격이 K지. 했을 때 만기일 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지. 여기 45도. 요거는 ST-K. 이 시기. 만기일 콜옵션 가치는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나? 이걸 이쪽으로 연장시키면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K가 될 거야, 아마. 이게 만기일 날 유로피안 콜옵션의 가치야. 근데 요 까만색 그림을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수식으로 쓰면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ST가 K보다 같거나 크면 만기일 콜옵션 가치는 ST-K고 만기일 ST가 행사 가격 K보다 작으면 제로고, 그지? 요 제로는 요걸 의미하고, 요 45도 요 기울기가 양인 그림은 요걸 의미하고, 요거를 한꺼번에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기일 유로피안 콜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나눠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까만 선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만기일 날 반드시 유로피안 콜옵션 갖고 있으면 권리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만기일 날 가치란 말이야. 그러면 현재 유로피안 콜옵션의 가치는 만기일 날 최소한 이 가치는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는 크겠지. 만기일 날 보장되는 가치가 이거면. 그럼 현재 유로피안 가치는 최소한 저거보다는 큰데, 이게 보장되는 만기일 날 보장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유로피안 콜 가치예요. 이게 만기일에 보장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의 현재 가치보다는 현재 유로피안 콜옵션 가치가 크단 말이야. 그럼 이것의 현재 가치가 요것의 현재 가치는 지금 주가예요. 요것의 현재 가치는 K의 E-RT야. 왜 그러지? 이게 어디서 나왔지? K 기간 이후에 K의 가치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건 미래 가치야. 만기일의 행사 가격. 그것의 현재 가치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1 플러스
R의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알고 있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요거를 연속 복리를 허용해서 다시 쓴 게 K의 2의 마이너스 RT야. 요것과 요 식의 차이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연속 복리가 된다는 거고. 이거나 같은 식이야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식인데 연속 복리를 허용하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의 현재 가치 S0. 그러니까 요거를 현재 가치화해서 이건 만기일 날 보장된 가치이기 때문에 요것의 ST의 현재 가치는 지금 주가.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2의 마이너스 RT.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같거나 크단 말이야. 이게 보장된, 만기일 날 보장된 가치니까. 그래서 콜옵션 가치는 저게 이 식이죠. 최소한 이거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콜옵션 가치는 최소한 지금 주가에다가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뺀 그 값이 음수면 제로고 그 값이 양수면 그 양수보다도 큰 값이어야 돼.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냥 기억을 하세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야. 유로피안 콜옵션의 경우는 최소한 이거를 만족해야 돼. 잠깐만, 이게 제가 수업 시간이라 지금 수업 중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오케이. 자, 똑같은, 만약에 이게 깨지면 또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 아, 이건 만기일의 콜옵션 가치고. 이건 만기일의 콜옵션. 만기일의 콜옵션 가치는 요런 식으로 성립이 돼. 근데 이건 만기일에 보장되는 가치야. 그 전에 이 유로피안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은 만기일까지 안 가지고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가져갔을 때 최소한 보장받는 가치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로피안 옵션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걸 갖고 있으면 그 전에 내가 팔아서 또 이익을 챙길 수도 있어요. 권리 행사는 만기일에만 하지만. 그러니까 이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만기일에 이 가치는 보장이 되니까 지금 이 콜옵션을 갖고 있을 때 이 가치는 만기일에 보장받는 가치보다는 크다고 보는 거지. 어려워? 현재가 만기일보다 크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만기일에 가면 최소한 내가 이 가치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기일 이전에 내가 이 콜옵션을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옵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보장받는 가치보다는 이 유로피안 콜옵션의 현재 가치는 더 커야 돼. 같거나. 그럼 S0-K 이석에 ST-K랑 그냥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현재 가치지. 그러니까 요 식의 현재 가치가 요거야. 근데 만기일에 이거는 보장이 된 가치야. 근데 요것의 현재 가치보다 보장이 돼 있으니까 현재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그거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보장을 받는다니까. 만기일 가서. 그러니까 만기일 가서 보장을 받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챙길 수 있는 돈이 이거는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뭔가를 갖고 있으면 글쎄 뭐 어떤 예가 적정할까?
최악의 경우 보장받는 가치고 그것의 현재 가치고 근데 그걸 지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의 가치가 이거란 말이야. 이거보단 커야지. 그러니까 만기까지 유로피안 옵션을 갖고 있으면 권리 행사는 만기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지만 만기일 이전에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콜 옵션을 갖고 있으면 또 사실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권리 행사는 만기일에 하지만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내가 이 콜 옵션을 팔아버릴 수가 있다. 자, 똑같은 식으로 풋 옵션은 그 반대로 저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만기일날 풋 옵션은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게 행사가격 K고 만기일날 기초자산 주식이고 요거는 K-ST고 여기서 봐 이게 기울기가 이것도 45도거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춰줘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 만나는 점에 요게 K야. 그래야지 KK 해서 45도, 45도. 이등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지? 이게 만기일날 보장된 가치예요. 이것도 식으로 쓰면 요게 제로고, 이게 ST가 K보다 작으면 K-ST고 ST가 K보다 크면 제로고 이 식을 한꺼번에 쓴 게 max K-ST, 제로. 그러니까 이게 양수면 이거고 이게 음수면 제로고. 그래서 그림을 이 식은 이거랑 똑같고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 식이고. 오케이. 이게 만기일날 풋옵션을 가지면 보장된 식이에요. 그랬을 때 현재 풋옵션의 가치는 최소한 보장됐으니까 이거보다 크다고 보고 요것의 현재 가치가 max K의 현재 가치가 연속 복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K의 현재 가치가 그 다음에 ST의 현재 가치는 S제로가 되고 이거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풋옵션의 바운더리 조건이야. 유로피안 풋옵션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배운 거랑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아메리칸 풋옵션이 이렇게 되겠네, 그지? 유로피안 풋옵션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아메리칸 콜 옵션은 이거보다 크고, 아이고, 여기 뭐 이 콜로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max S0 마이너스 K의 E-RT, 코마 제로가 되겠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깨졌을 때는 또 뭐 아비트라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금 이 식은 부등식이지. 유로피안 풋옵션, 콜옵션과 관련된 부등식. 아메리칸 콜옵션, 풋옵션과 관련된 부등식. 근데 풋콜 패러티라는 거는 패러티의 의미가 등식이에요. 등식. 근데 요거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운한이가 바보야? 이거 누가 장난하는 거지? 자, 풋콜 패러티는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재무이론 배울 때 패러티라는 등식이 여기저기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패러티는 등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 풋과 콜 옵션이 전부 유로피안 옵션이래야 돼. 유로피안 옵션의 적용. 그러니까 아메리칸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 패러티는 유로피안 옵션에만 적용되고. 두 번째, 이 유로피안 콜과 풋의 행사 가격이 같고, 가격이 K로 같고, 이 콜과 풋의 만기까지 기간이 T로 같고, 그럴 때 성립되는 식이에요. 행사 가격도 같고, 유로피안 콜과 유로피안 풋이 있는데 이 두 콜과 풋 옵션에 같고, 콜과 풋의 기초 자산 S로 같아. 그러니까 아무 콜이나 아무 풋에 적용되는 등식이 아니고 콜과 풋이 있는데 이 콜과 풋의 기초 자산도 같아. 행사 가격도 같아. 만기까지의 기간도 같아. 그럴 경우, 그리고 유로피안 옵션이래야 돼. 그럴 경우 이 유로피안 콜 옵션과 유로피안 풋 옵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등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그 등식이 이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로피안 콜 옵션과 유로피안 풋 옵션 사이에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등식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 유로피안 콜, 아무 유로피안 풋이 아니라 기초 자산도 같고 행사 가격도 같고 만기까지 기간도 같으면 행사 가격은 K로 같아. 기초 자산은 S,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S0라고 그러자고. 그러면 반드시 이 등식이 만족돼야 돼. 이 콜 옵션과 이 유로피안 풋 옵션 사이에는 이 등식이 만족돼야 되는데, 그때 이 콜과 풋의 기초 자산은 S고, 그 현재 가치는 S0고, 이 콜과 풋의 행사 가격은 K로 서로 같고, 이 콜과 풋의 만기까지의 기간은 T로 서로 같을 때 이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책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이게 둘 다 유로피안 콜이고 유로피안 풋이니까 요거를 전략 1, 요거를 전략 2 이렇게 놓고, 이 두 개의 전략은 전략 1에도 유로피안 옵션 콜이 들어가 있고 전략 2에는 유로피안 풋 옵션 P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략을 가지고 만기일까지 한번 기다려서 만기일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똑같다 하는 걸로 증명을 합니다. 여기는 포트폴리오 A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A 전략은 콜옵션, 유로피안 콜옵션 하나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콜옵션의 기초 자산은 S고 행사 가격 K고 만기까지 기간은 T야.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뭐 하여튼 무위험 채권을 사면 무위험 금리만큼 이자가 붙어서 만기일에는 얼마가 돼? K2의 마이너스 RT는 이거랑 개념적으로 같은 뜻이라니까. 현재 가치. 요만큼 돈을 갖고 은행에다가 T 기간 동안 예금을 했어. 그럼 만기일에는 K가 되겠지. 그래? 헷갈리? 여기다가 1 플러스 R만큼의 이자가 T년 동안 붙으면 이거 K가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치만큼의 K의 현재 가치만큼의 돈이 있는데 이거를 R의 이자로 은행에 집어넣으면 T 기간 후에는 이렇게 되잖아. 이만큼 이자가 붙는 거라고. 그럼 K가 되겠지. 그래? 마치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자가 붙으면 K가 돼. 만기일 날 K의 현재 가치는 만기일 날 K가 돼. 그러면 전략 1의 경우 그걸 알고 한번 케이스를 따져보자. 만약에 ST가 행사가격보다 큰 상황이 왔어. ST가 만기일날 기초자산 주식이 행사가격보다 커. 그러면 콜옵션 갖고 있는 사람은 전략 1에서 권리 행사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만기일 페이오프, 만기일 상황. 이런 상황에서 콜옵션 갖고 있으면 권리 행사 하겠지. 권리 행사를 했을 때의 콜옵션 가치는 얼마가 될까? ST-K가 되겠지. 그지? 근데 전략 1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K도 있지. 지금은 K의 현재 가치만큼 갖고 있지만 전략 1에서 여기 이자가 붙어서 만기일 날 K가 되잖아. 그러면 콜옵션 권리 행사하면은 ST-K가 되고 요거는 콜옵션을 권리 행사에서 얻는 돈이고 플러스 K만큼 추가로 이자가 불어서 K의 현재 가치가 K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의 가치는 ST가 되겠지. 그지? 만기일 날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기초자산 주가가 K보다 적어. 그러면 콜옵션 권리 행사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겠지. 안 하면 제로가 되겠지. 그지? 권리 행사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K의 현재 가치가 이자가 붙어서 K가 되니까 K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땐 전략 1을 갖고 있을 경우 전략 1을 구사할 전략 1이 뭐야?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서 유로피안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K의 현재 가치만큼 돈이 있어. 그래서 유로피안 옵션은 만기일 가서 권리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요 값은 만기일 날 이자가 붙어서 K가 돼.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전략 1의 가치가 ST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전략 1의 가치가 K가 되겠지. 그럼 전략 2를 한번 볼까? 전략 2. 전략 2는 풋옵션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지금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 전략이야. 오케이? 그러면 만기일 상황을 보면 만기일 상황이 여기도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ST가 K보다 큰 경우, ST가 K보다 작은 경우. ST가 K보다 크면 자, 풋옵션 갖고 있는데 권리 행사 할까 안 할까? 풋옵션 갖고 있으면 언제 돈을 번다고? 행사 가격보다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풋옵션 가지고 권리 행사하면서 재미를 보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면 풋옵션 갖고 있으면 권리 행사를 안 해요. 그지? 그렇지만 주식은 하나 있지. 이 주식이 만기일 날은 ST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ST가 되는 거예요. 만기일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풋옵션 갖고 있으면 권리 행사를 할까 말까 합니다. 하면서 이때 얼마를 챙기냐면 K-ST만큼 챙겨요. 오케이? 그리고 주식은 ST가 되어 있을 거야. 이때 K가 돼요. 자, 요지는 뭐냐? 전략 1이나 전략 2나 만기일 날 가치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간에 만기일 날 가치가 똑같아요. 따라서 현재 가치가 똑같아요. 만기일 날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현재 가치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여러분 책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A가 전략 A야. 전략 1이야, 전략 1.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자가 붙어서 K가 되고, 요거 상쇄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풋옵션과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모양이 똑같이 나오니까 만기일 가치가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전략은 그 가치가 똑같다 하는 게 풋콜 패러티의 요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략 1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 전략 1을 그림을 그리면 이게 만기일 날 주가고, 풋옵션 가치는 만기일 날 이게 K면 이렇게 나와요. 풋옵션 가치. 그 다음에 만기일 날 주식 가치는, 잠깐만, 이거 조금 정리를 할게. 이게 45도가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45도가 되려면 조금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게 좋겠지. 그 다음 주식 가치는 마이너스가 주식 가치일 수는 없으니까 전략 2의 가치. 이게 주식 가치야. 이렇게. 여기에 45도. 이것도 45도.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그리면 전략 2의 가치가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점선과 이 까만 선을 합치면 요때 제로니까 요거고, 요때 제로인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요. 여기에 45도. 이 빨간 선, 요걸 합치면 이 빨간 선의 모양이 나와. 근데 전략 1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면, 전략 1은 파란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 전략 1. 전략 1은 파란 선으로 지금 콜 옵션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콜옵션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되고 여기서 45도로 꺾이면서 이런 모양이 돼. 이게 콜옵션 가치야. 오케이? 만기일날. 그 다음에 행사 가격만큼의 돈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K를 기점으로 해서 요런 선이야, 요런 선. 그럼 이 파란 선의 점선과 실선을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파란 선의 점선과 실선을 합치면, 그러니까 요것과 이 파란 선 점선을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제로일 때 점선은 여기 있었으니까 이 점선 따라서 점선, 이 빨간 선, 꾸불꾸불한 빨간 선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다가 요 전부터는 이거는 계속 똑같이 이 수준인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콜옵션 가격이 파지티브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결국 전략 1과 전략 2의 가치가 똑같이 나와요. 하나는 빨간 선, 직선, 하나는 빨간 선, 꾸불꾸불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볼 때도 전략 1과 2의 가치가 똑같다.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뭐냐? 반드시 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게 풋과 콜 옵션의 등식 관계, 패러티다. 주의점이 뭐라 그랬지? 이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콜과 풋이 유로피안 옵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자산이 같고 행사 가격이 같고 만기까지의 기간이 같은 그런 유로피안 콜과 유로피안 풋 옵션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조건이 깨질 때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한다. 아비트라지 기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깨졌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등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깨졌나? 이런 식으로 깨졌을까? 이런 식으로 깨졌을까? 이런 식으로 깨지면 아비트라지 기회를 활용하면서 이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아비트라지 기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싼 거 사고 비싼 거 판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콜옵션 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무위험 채권으로 보면 채권을 산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싸진 풋옵션을 팔고 그 다음에 뭘 팔아요? 주식을 판다고. 근데 주식이 없으니까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하면 빌려서 팔겠지. 빌려서 팔고 풋옵션 팔고 요건 사고. 그래서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면 1999년에 아마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에 삼성 증권의 선물 옵션 팀장이 내 친구였어요. 근데 이 등식이 깨지니까 이 친구가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아비트라지 기회다. 들이다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자. 근데 싼 거 사고 비싼 거 파는 과정에서 뭘 팔았어? 기초자산인 주식인데 여러분 주가지수 옵션 시장에서는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지. 그래서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그 현물 주식을 들이다 판 거야. 그러면서 이거 사고 주가지수 콜옵션 사고 주가지수 풋옵션을 판 거야. 그러면서 아비트라지 이익을 챙겼고 큰 돈을 벌었는데 그때가 마침 무슨 날이었냐면 그 옵션 만기일인가 아마 옵션 만기일 근처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고 등식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아비트라지 기회를 활용해서 큰 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현물 주식을 들이다 팔았고, 오늘따라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네. 빨리. 그랬는데 그날 DJ가 이제 외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해외 순방을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외환 위기를 잘 극복을 한 그 증거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선전을 하는 참이었는데 삼성증권 선물옵션 팀에서 찬물을 끼얹은 거야. 아비트라지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풋콜 패러티 등식이 깨졌으니까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면서. 그러니까 DJ가 모양이 많이 구겼죠. 지금 해외 순방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서 우리 주가도 많이 올랐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순방하는 날 아비트라지 매매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양새 구겼다 그러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건 내가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문제가 꽤 심각하게 그때 그 얘기가 돼가지고 선물옵션 팀장이 국정원 조사까지 받고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얘는 이거 깨져서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았다고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알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깨져서 심심치 않게 그 아비트라지 기회가 초창기에는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주 그 잘하는 친구가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출석을 부르고 빨리 전화를 몇 통 해야 될 것 같으네. 한 10분 쉬었다가 15분 쉬는 거죠, 원래는. 선물 옵션 13주차. 아이고,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게 20초가 노지수, 이 여주미, 유슬기, 최지수 100% 출석이야. 오케이.